본 영상은 공천지 반년 남짓된 찐 뮤비의 순도 100% 뇌피셜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니 시청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진심인 여자 오공미입니다. 지난 수요일 FC 원더우먼과 FC 탑걸과의 경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각자 팀에서 부상 선수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 한 명씩 새로운 선수를 보강해 나왔는데요. FC 원더우먼에서는 최전방 수비수로 배우 주명 선수를 영입했고요. FC 탑걸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가수 김보경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둘 다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시더라고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경기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풋살에서는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하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격수가 있어도 수비가 안 되면 골을 점유할 기회가 훨씬 적어지고요. 그 뛰어난 공격수에게도 공이 가지 않고요. 게다가 그 공격수에게 맨마킹 한 명만 붙여놔도 할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들거든요. 풋살은 잘하는 선수 한 명만 데리고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수비가 튼튼하면 어떻게든 뺏어서 공을 넘겨주면 그 중에 한 번은 우연이라도 슛이나 골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경기 결과는 FC 원더우먼이 전반 4분에 송소희 선수의 골, 전반 9분에 바다 선수의 옆구리에 맞고 들어간 자책골, 후반 6분에 황소희 선수의 쐐기골로 3득점했고요. FC 탑걸이 송소희 선수의 푸싱 파울로 얻어낸 김보경 선수의 역대급이었던 프리킥으로 한 골 넣었습니다. 3라운드 첫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로 FC 원더우먼이 6위에서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득실차도 마이너스 7점에서 마이너스 5점으로 줄였네요. 반면에 FC 탑걸은 앞으로 기존 팀들과의 경기만 남았는데 현재 5위로 내려온 상태라 슈퍼리그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선발 라인업입니다. FC 원더우먼에서는 치타 선수는 부상, 박슬기 선수는 후보였고요. 요니피 선수가 골키퍼, 그리고 주명 선수를 혼자 센터백으로 세우고 김희정 선수를 미드필더 겸 김보경 선수 맨마킹 수비, 쌍소를 투톱 공격수로 활용하는 113 전술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황소희 선수가 왼발잡이고 송소희 선수가 오른발잡인데 왜 송소희 선수가 왼쪽에 있고 황소희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그렇게 경기를 하던데 저는 왼발을 쓰는데 왼쪽이 더 편하거든요. 아무튼 FC 탑걸에서는 감미연 선수는 코로나 선제 대응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체리나 선수가 후보에, 아유미 선수가 골키퍼, 유빈 바다 선수가 수비수, 문별 김보경 선수가 공격수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문별 선수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김보경 선수는 수비까지 다 가담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중간중간 문별 선수가 부상이 있을 때는 체리나 선수가 대신 들어왔고 김보경 선수가 코를 다쳐서 부상이 있을 때도 체리나 선수가 대신 뛰었습니다. 경기 내내 FC 원더우먼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점유율을 보시면 57%와 43%로 FC 원더우먼이 더 높고요. 밑에 경기장 도형의 점으로 나타낸 게 인터셉트 기록인데요. 저는 공을 커트해서 밖으로 보내서 상대편 킥인이 되면 그건 인터셉트로 기록하지 않았고요. 상대팀이 소유하고 있던 공을 커트하거나 뺏어서 본인 팀 공격으로 진행시킨 것만 기록하였습니다. 보시면 FC 원더우먼의 인터셉트가 대부분 FC 원더우먼의 진영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주명 선수가 아유미 선수의 골킥을 헤딩으로 받아내거나 공격수들의 공을 커트하며 앞으로 전달해준 게 대부분입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엄청난 수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결과로 슈팅 개수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사실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건 공격수의 능력이지만 슈팅 자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을 많이 점유했고 거기에는 주명 선수가 공격수들에게 전해준 공이 많았던 게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FC 원더우먼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감독님들의 차이입니다. 이천수 감독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상황도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했던 걸 바로바로 해내며 성공 내지 위협을 줬다는 건 연습을 엄청 하면서 준비했다는 거겠죠. 또 개개인에 맞는 포지션을 주며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선수들이 온전히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FC 탑걸은 경기 중간에 최진철 감독이 문별 선수에게 왜 날 봐! 달려야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듯이 김보경 선수만 데려왔지 김보경 선수에게 딱 맞는 포지션이나 임무를 주어준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도 여전히 수비 위치나 공격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거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중앙에 있는 바다 선수에게 패스해서 슈팅했던 거 한 번 말고는 별다른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슈팅이나 볼 컨트롤을 연습해도 경기 중에 빈 공간을 찾아가 패스를 받고 좋은 위치로 패스를 찔러주고 포지션을 찾아가는 건 연습 경기를 많이 해야만 길러질 수가 있는데 그 점이 확실히 두 팀 간의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FC 원더우먼은 주명이라는 탈 골대녀급 수비를 구사하는 선수가 있었고요. 이천수 감독은 또 그런 주명 선수에게 딱 맞는 임무를 부여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김희정 선수에게는 김보경 선수를 맨마킹하는 작전을 지시했는데요. 간혹 달려가는 김보경 선수를 잡는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골대녀 맨투맨 수비 중 가장 놓치지 않고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C 원더우먼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선수들이 트래핑과 헤딩 연습을 엄청 했는지 공중볼에 대한 소유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요니피 선수의 골킥도 FC 원더우먼 선수가 받고 아유미 선수의 골킥도 FC 원더우먼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치만 지난 경기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점은 이번 경기에도 보였는데요. FC 원더우먼은 과도한 파울이 다른 팀보다 많아 위험한 상황을 많이 연출시켰습니다. 결국 김보경 선수의 프리킥으로 실점하게 된 상황도 그렇고 바다 선수의
자책골로 인정된 두 번째 골도 FC 탑걸에서 맘만 먹으면 VAR을 요청해 황소연 선수의 파울로 이끌어내 골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울 때문에 한 골 먹히고 하울 때문에 한 골 취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겠죠. FC 탑걸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습 경기나 단체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포지셔닝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또 최진철 감독이 수비수였는데 선수들에게 클리어나 인터셉트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는지 수비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골에서는 사실 아유미 선수도 본인이 파울을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도 파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치만 감독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도 기라고 우겨주는 게 감독님의 역할인데 그 점과 김보경 선수의 킥력만 믿고 그냥 별다른 작전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아유미 선수가 지난번과는 완전 다르게 엄청난 선방들을 보여주었어요. 아유미 선수가 아니었다면 5골은 더 먹혔을 것 같은데 김보경 선수와 아유미 선수가 열심히 해서 득실차를 -2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 FC 원더우먼의 전체적인 작전은 주명 선수를 활용했습니다. 아유미 선수가 골킥으로 높게 띄우면 주명 선수가 헤딩으로 앞쪽에 전달시키고 짱소 투톱이 달려가 해결을 하길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전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유협적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중에 저는 거의 초반 상황이 제일 아쉬웠는데요. 아유미 선수가 골킥으로 높게 띄운 공을 주명 선수가 헤딩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송소희 선수가 주명 선수가 헤딩하는 순간부터 달려가서 유빈 선수와 바다 선수보다 먼저 공에 도착했지만 타이밍을 놓쳐 슛을 하진 못했습니다. 방송 장면을 보시면 주명 선수가 헤딩한 공이 이렇게 앞쪽까지 떨어졌고요. 원바운드 된 상태에서 헤딩을 하거나 투바운드 된 이 상태에서 때렸어야 했는데 한 번 더 바운드가 되며 송소희 선수가 놓쳤습니다. 잘 준비된 작전으로 완성될 수 있던 기가 막힌 찬스였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치만 이러한 방식으로 첫 번째 골이 나왔거든요. 비록 주명 선수의 헤딩으로 전달된 공은 아니었지만 송소희 선수와 황소윤 선수도 공중볼을 트래핑해서 받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송소희 선수가 공을 받아서 유빈 선수와 바다 선수를 제치고 달려가서 슛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유빈 선수와 바다 선수가 둘 다 달려가기보단 한 명만 따라가고 한 명은 골대까지 가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쉬웠어요. 이 작전 말고도 FC 원더우먼은 주명 선수의 헤딩을 활용한 세트피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김희정 선수가 공을 정말 잘 띄우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건데 무튼 그렇게 공을 띄우면 주명 선수가 공중에서 헤딩으로 슛을 하는 작전이었는데요. 한번 유효슛이 나오니 바다 선수가 주명 선수를 집중 견제하였습니다. 아예 공도 안 보고 주명 선수만 보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변칙으로 중앙에 있는 송소희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여 송소희 선수가 바로 슛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전들이 결국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협적인 작전들을 계속 보여주면 상대팀은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수비에 더 부담이 가게 됩니다. 보시면 바다 선수 공보다도 주명 선수만 보고 있죠. 경기 중에 공을 등지다니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변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FC 원더우먼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희정 선수가 다시 띄운 공이 주명 선수의 머리에 맞진 않았지만 그러한 주명 선수를 집중 견제하던 바다 선수의 몸에 맞고 결국 골이 나게 되었으니 작전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황소윤 선수가 아유미 선수를 골대 안쪽부터 오른쪽 바깥까지 밀 정도로 몸싸움을 계속 벌였었는데요. 아유미 선수는 공을 막으려고 발을 잘 갖다 댔는데 결국 황소윤 선수의 푸싱으로 성방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는 결국 송소희 선수의 몸싸움으로 김보경 선수가 프리킥을 얻었는데요. 문별 선수가 주명 선수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김보경 선수에게 패스했는데 송소희 선수가 김보경 선수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서 김보경 선수가 프리킥을 찼는데 완전 대박, 지금까지 골대녀에서 봤던 킥 중에 제일 멋진 킥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골대 구석을 맞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멋졌죠. 언젠가부터 감독들이 몸싸움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몸싸움을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동시에 파울을 당하면 심판이나 감독에게 어필하는 것도 선수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들도 더 적극적으로 파울이라고 어필을 했다면 바뀌는 상황도 많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골대녀가 예전 그 파일럿 때 친선 경기 마냥 했던 골대녀와 달라졌기 때문에 프로 선수처럼 파울을 할 거면 그에 대한 준비도 제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다치지 않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요. 마지막 황소윤 선수의 골입니다. 이 골은 킥인을 할 때 감독들이 그렇게 계속 골대 쪽으로 붙여! 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골이었는데요. 주명 선수가 정확히 골대 앞 아유미 선수에게 킥을 하니 아유미 선수가 쳐냈어도 앞으로 떨어져서 황소윤 선수가 바로 받아먹었습니다. 아유미 선수가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는데 공을 한 번에 잡지 못할 거면 아예 쳐낼 때 앞쪽이 아닌 뒤쪽이나 또는 옆으로 쳐내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린 선수가 매번 바깥으로 쳐내는 이유가 있죠. 주명 선수 정확히 골키퍼 앞으로 공을 쏘아 올려줍니다. 아유미 선수도 진짜 잘 막았어요. 그치만 이렇게 골대 앞 우당탕탕 거릴 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막판에 FC 탑걸에게도 좋은 찬스가 몇 번 왔었습니다. 먼저 송소희 선수가 골대 오른쪽에서 아유미 선수에게 슛을 했는데 튕겨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유빈 선수가 송소희 선수와 아유미 선수 사이에 왔는데 공이 오니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점프를 해서 송소희 선수에게 공이 가도록 피해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찬스인데 유빈 선수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요. 그렇게 송소희 선수에게 다시 간 공을 송소희 선수가 슛을 했지만 빗나가서 중앙 쪽으로 공이 갔습니다. 그때 가까이 있던 문별 선수가 공을 잡고 앞으로 전진했는데 주명 선수와 김희정 선수가 바로 수비 위치로 돌아와 막혔습니다. 유빈 선수가 뒤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보지 못했는지 문별 선수가 바로 슛을 했는데요.
했는데요. 유효슛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만약 문별 선수가 아니고 김보경 선수였다면 수비수들을 한 번쯤은 제치고 유효슛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만회골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문별 선수가 뺏은 공을 송소희 선수가 수비하자 중앙에 김희정 선수와 좀 떨어져 있는 김보경 선수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띄워서 패스를 해줍니다. 김보경 선수가 공을 드리블하고 달리니 주명 선수와 김희정 선수가 뒤늦게 수비를 하러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보경 선수였다면 두 수비수를 한 번쯤 제치고 방향 전환을 하여 슛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별 선수가 이때 김보경 선수 쪽으로 와서 한 발 빠른 슛을 합니다. 물론 슛 타이밍은 좋았으나 이때 문별 선수가 김보경 선수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서 주명 선수를 벌려놓던가 아니면 김보경 선수가 막힐 경우 문별 선수 쪽으로 패스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 선수가 여기서부터 공을 몰고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곳으로 달려가면 공격수가 2명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FC 탑걸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으려면 저는 김보경 선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별 선수가 볼 컨트롤도 되고 공을 차는 타이밍도 좋긴 한데 힘이 없고 슛 0점 조절이 좀 안 되고 본인이 있어야 할 위치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미드필더 역할을 하며 수비를 차라리 같이 보고 김보경 선수를 FC 구척장신의 이현희 선수처럼 굴러나오는 공을 바로 끌고 가서 슛이라도 할 수 있게 앞쪽에 위치를 계속 시키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FC 원더우먼은 FC 개벤저스와 FC 아나콘다와의 경기가 남았고 FC 탑걸은 FC 액셔니스타와 FC 구척장신과의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진 FC 탑걸이 조금 불리한 위치긴 하지만 아유미 선수의 눈부신 선방과 김보경 선수를 잘 활용하여 이번 시즌이 아닌 다음 시즌까지 바라보며 남은 경기들을 최선을 다해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FC 원더우먼은 강팀과의 경기는 대부분 끝났으니 지금과 같은 작전과 기세로 경기에 임한다면 3위 자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만 조금 자제해서 영리한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경기는 미리 보는 결승전 FC 구척장신과 FC 개벤저스의 대결입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번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